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새에 이제 뭐 국가의 어른이라고 그럴까요? 이 경륜 많고 이렇게 덕망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김경재 총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고충도 많이 받으시고 감옥에 언제 나오셨죠? 뭐 한 2주 됐습니다. 2주 돼. 네. 어디 몸은 괜찮으십니까? 5kg 빠졌는데요. 네. 현재 한 1.5kg 좀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감옥에서 빠진 거는 이제 아무래도 식사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채소를 주로 많이 먹으니까 와서 돼지고기니 콩밥이 콩 많이 먹고 채소도 많이 먹고 두부 많이 먹고 하다 네. 보니까 빠진 게 대부분이 뱃살 군살이 빠진 것 같아서 아이고 이거 좋네요 그러면. 그렇지만 좀 힘은 좀 힘할 때가 좀 없어서 운동하고 돼지고기도 열심히 먹고 그렇게 커버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뭐 고충을 뭐 일생에 뭐 정치하시다가 뭐 이제 이렇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가신 거는 처음 아니십니까 이거? 이게 그러니까 이 정권의 뭐 시작부터 정권 비판해서 좀 미안하지만 아니 적당한 거 붙일 만한 걸 붙여야죠.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광화문에서 했던 집회가 불법이라면 그동안에 광화문에서 수많은 집회,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많은 집회가 다 불법이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는 인원을 초과했다는 거거든요. 그 인원 다 초과했지. 다 초과했죠. 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인원을 왜 만들어 놓느냐. 이렇게 신고서 보면 이쪽 박스에 예상 참석 인원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도 100명, 50명, 뭐 500명 이렇게 쓰는데 그것은 그 사정당국이, 치안당국이 그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대충 인원을 그 예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집시와 시위에 관한 법, 소위 집시법에 인원을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하는 것이 위법 사항이 안 돼 있어요. 인원이 빠져 있어요, 그 아이템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나와가지고 무슨 공산주의 선전을 했거나, 그렇지. 아니면 폭력 사태가 벌어졌거나, 뭐 그런 치안 상황에 소란이 있을 때 그건 집시법 위반입니다. 그렇지만 1000명이 시위한다고 했는데 2000명이 왔다고 해서 그 집시법 위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집시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앙천대소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그만큼 강화문 세력이 겁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하고 뭐 제하고 이런 사람들 입을 막기 하기 위한 작업 아닌가. 그래서 들어가면서도 이제 가서도 좀 소득은 있습니다. 뭔 소득이 있나요? 감옥에서 뭔 소득이 있나요? 한 2000여 명 사람들 수용자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들어가 이게 가르고 있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한 일주일 한 열흘쯤 되니까 소문이 돌았는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냥 교도관들의 제지도 물수고 내리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막 지지합니다. 막 그런 것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민심이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광화문 좀 서울 구치소 거기는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됐습니다. 해방지구입니다. 해방지구. 그리고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있더군요. 옛날 사람들 많이 있고 교도소 교도관들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제대로 얘기를 못 하겠지만 뭐 민원 상담한다 뭐 한다 이리저리 날 불러가지고 편안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라 그러고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예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삶의 보람 같은 걸 느꼈다고 할까? 그래서 손해도 있지만 이익도 좀 있습니다. 자기들도 직업이 교도관이지 뭐 그 양반들이 좌파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 양반들이 좌파 아니죠. 거의 압도적으로 우파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 지나갔던 많은 정치인들이나 사회 운동가들의 그 행적 이런 걸 재미있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정광훈 목사하고 이렇게 스치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같은 의왕에 계셨으니까. 그 변호인 접견을 같은 변호인이니까 접견을 하고 나가시다가 저하고 만나기도 하고. 교차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막 교도관들이 한 10여 명이 촥 막아가지고 보지도 못하게 뭐 밀담을 할까봐. 그래도 뭐 손도 들고 탁 치기도 하고 어쩌고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랄만 하고 좀 부러울 정도인데 전 목사님이 그 교도관들한테는 그 수용자 이런 사람에게는 과장하지 않고 좀 무슨 뭐라고 구세주 비슷해요. 그렇게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 안에서요?
야. 질투가 날 정도로 그 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반의 혐의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뭐다 알지 국민들. 왜? 황교안이 뭐 지지하라는 발언을 한 건데 그때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에서 무죄가 됐는데 이제 막판에 이제 김주열 동지하고 같이 보석 신청을 하다가 보석이 되게 되면 그 양반만 혼자 놔두고 나가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나가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전 목사한테 좀 미안한데 그러고 내가 이제 변호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변호인 쪼르르 가서 그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전 목사가 앙천대서 하면서 답변이 왔어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빨리빨리 나가시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이번 12월 30일 날 좌우당간에 무죄 아니면 집행유예로 나가게 되는데 당신은 이거 안 나오면 내년까지 계속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 먼저 챙기고 나가라고. 그런 말이 딱 맞더라고요. 이건 재미있었습니다. 하여튼 아이고 적지 않은 연세 또 쓸데없는 고생. 오히려 저는 일생에서 감옥서 2번째 갔어요. 예, 그렇죠. 처음에는 노무현 명예훼손했다고 10일간 갔고,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한 것이 일종의 나는 감옥이죠. 16년간 못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감옥소를 보면서 느낀 게 참 많습니다. 이 교도 행정, 요새 추장관 애 많이 먹죠. 교도 행정에도 문제점도 많고 좋은 사람도 참 많고 그렇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뭐 특별히 이제 그 연초가 됐고 이제 금년이 이제 굵직굵직한 그 정치 일정이 있으니까요. 어떻든 저희 쪽에서는 우리 김경리 총재님을 위시한 그 아스팔트 이거 애국 시민들 이 태극기 시민들이 어디든가 지금 야당을 이제 기대든 뭉치든 하여튼 쪼개든 합치든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 체제로 이번 선거를 치를 판인데 이 김종인 위원장도 많은 정치 일정에서 함께 하신 적이 많잖아요. 잘 알죠. 저보다 한 2년, 2, 3년 위인데 같은 당에서 그 양반 비례대표 할 때도 저는 지역구로 같이 일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김종인 개인을 제가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적어도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1야당의 리더로서 이 선거를 치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선 이 양반이요, 정치 행각을 4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여야를.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든 것도 양반. 그렇죠.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두환 노태우 때 그때 비례대표하고 3선인가를 했어요. 그래서 비례대표하고 동아은행 사건으로 감옥서도 갔다 오고 경제수석도 하고 보사부 장관도 하고 그때 승승장구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시대가 들어왔을 때 그냥 한 11년 가까이인가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16대에 17대에 조선영 민주당에 들어왔는데 그때 설이 2가지, 하나는 조선영에게 컨택트를 해서 했다는 설도 있고 하나는 추미애 의원 쪽에 관계를 해서 들어왔다는 설이 있고 그때도 비례대표로 들어오고 비례대표죠. 그때 그 양반은 지역구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비례대표 전무후무죠. 그럴 겁니다. 후문은 모르지 또 나올지도. 비례대표로 어떻게 5선을 합니까? 원래 1, 2선 많아야 2선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그 노무현 탄핵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탄핵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꼭 탄핵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무현 지금 하도 속담으로 방향무인하게 떠드니까 좀 압력을 넣기 위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일종의 위협을 줬던 겁니다. 미국도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이제 세네터 상원의원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함부로 그러면 세네터도 위상이 높잖아요. 세네터가 가서 대통령 미스터 프레지던트 당신 만약 그러면 we are going to impeach you. 당신을 탄핵하고 해서 이렇게 위협하는 겁니다. 정치적. 그러면 이렇게 그냥 딜하고 이제 수그러지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협박이 아니죠. 위협하는 건데. 그리고 그때는 이제 신한국당 쪽에서도 이거 탄핵을 할까 말까 하고 있었던 판국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상 해보니까 3분의 2가 채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노무현당 열린우리당의 원내 총무가 김근태 의원이었습니다.
제하고는 개인적으로 또 친해요. 네, 작고한, 예. 같은 가문이라고 해서 좀 형님 동생 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정치적으로는 저보다 좀 훨씬 진보적이고 리버럴합니다만 인간적으로는 친해요. 야, 노무현 대통령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라. 아, 이게 탄핵이 그러면 끝날 일을.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김근태 지금 세상 떠나서 증인 세우기가 그렇습니다만, 아, 형님 나 이거 포기했습니다. 그 인간 절대 말을 안 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일부러 탄핵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러더라고. 저는 손 텁니다 이러더라고. 피해자 코스프레 비슷하게 이렇게. 사실은 그 후에 탄핵을 유도했다는 설이 강력하게 네, 있었죠.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그 열린우당을 확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추미애 의원이 처음에는 탄핵에 찬성을 안 했어요. 예. 안 하다가 막판에 한 3일 전인가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예. 갑자기 들어가고 그냥 잔다크처럼 그래 추다르 그 얘기가 그때 나왔는데 들어와서 그 탄핵 문서도 자기가 막 고치고 막 아무래도 율사니까 우리보다 더 나았죠. 법률적인 적절성 같은 걸 붙여가지고 막 고치고 그냥 차치고 붙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순영 선배하고 저하고는 그 나란히 앉은 최고위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그 최고위원은 어떤 대표 뽑고 최고위원 뽑고가 아니라 연거푸 뽑습니다. 네. 그래서 석차순으로 해서 맞습니다. 조순영 씨가 그만두면 그 다음에 테이크오버를 다른 사람이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 웃고 앉아있어. 저 양반이 왜 저러지? 이러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탄핵이 이렇게 역전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삼보일배 한다고 난리 났죠. 네, 그때 그랬었죠. 그 삼보일보 배후에 네. 김정인 의원이 있습니다. 아, 네. 추미애 그때 삼보일보 네. 그때 내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그거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래서 이제 추미애가 탄핵 후에 이제 입정에 난처해서 조순영, 김경재가 이끄는 네. 소위 꼬마 민주당에 저항을 하는 네. 반란을 일으켜서 소위 네. 그래갖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도라산역에서 네. 무슨 뭐 큰 골기대를 발기대회 같은 걸 해서 이 조순영 리더십이 안 된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강원태가 또 사무총장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아니 저 추미애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는 탄핵에 앞장서더니 또 탄핵한 지도부 물러나라고 난리를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앉아있던 그 김종인 의원이 화장실 간다고 술구만 나가더니 안 돌아왔어요. 예? 알고 보니까 추미애가 한 그 도라산역 골기대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짐작을 했죠.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3번을 전두환 노태우 쪽에서 있다가 4번째 우리 조순영 민주당에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열린우리당 쪽으로 가서 문재인 국회의원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와서 누구야 안철수 했죠. 네. 안철수 멘토 하다가 그러다가 또 저쪽으로 갔잖아요. 갔다가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또 왔어요. 일로. 그러니까 4번 내지 5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양반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라는 건 난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출세주의자 아닙니까? 그렇죠. 힘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랜 관계 손혜원 전 의원하고도 오랜 친교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김정숙 씨하고도 이렇게 청와대 관계가 있고 과연 정치적으로 트렌스를 잡아서 입신양명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실제득직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자기가 박근혜와 전체 생각합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에 대한 사과를 자기가 대신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국어어법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감생심.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박근혜 탄핵할 때 민주당 의원이었어요. 네, 그렇죠.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헌재 판결 이틀인가 3일 전에 민주당 의원직을 탁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투표는 박근혜 탄핵에 투표를 했다고 봐야죠. 나갔는데 그때 우리 짐작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짐작은 헌재가 박근혜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돌아올 수 있다 할 경우에 예상되는 정치적 박해 이런 것을 예상해서 던지고 가지 않았나 우리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런 양반이 갑자기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네. 그렇게 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보고 지금 이제 민심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네. 과장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야권은 분열하면 지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오라고 난리 법석인데 네. 안철수는 이런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네. 들어가면 그 앉아서 싸고 죽는데 그래서 우리는 제3호 지대에서 빅텐트를 만들어가지고 각자들이 와서 여기서 합의해서 하나 뽑는 것이 네. 이 난국을 돌파하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 얘기는 이제 2부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문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안철수에게 대한 네. 또 책임의 유무가 좀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진정하게 이 전국을 걱정하고 자기들이 예를 들면 문재인 체제 안에서 소위 대깨문 천하 아래서 조용하게 네. 전략적으로 싸움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공생관계를 가지는 네. 제2 권력 세력으로서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 하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네. 이번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거 전에 예. 서울시장 선거 전에 선거 저래갖고 선거 안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광화문의 그 수백만 원 세력이요. 국민의힘 김종인이가 끄는 국민의힘인데 표를 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줄 수가 그 그러니까요. 자기 모순이에요. 네. 응?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올라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기 이쪽이 떨어지니까 좀 올라갈 뿐이지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철수가 또 표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제3의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살라고 해도 예. 우리가 국민의힘 지금 잘못하는 건 많지만 자기네들이 살려도 김종인을 쳐내야지 자기들이 살아. 아니면 다 죽어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비판할 생각은 없고 이제 좀 더 넓은 광폭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앞으로 계속 끌어가고 4월까지 하는 것은 자멸의 길이다 하고 네. 생각이 돼요. 그래서 김종인 씨의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냉철하게 봐주기를 바라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에 판단을 잘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네. 죄인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저 사과도 그렇죠. 자기가 네. 박근혜 대통령을 일생 동안 아니면 우파에 일생 동안 거기서 충성을 하고 그런 사람이 사과해도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과라는 거는 본인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의사가 없는데. 아니 의사가 없는데 그걸 왜 자기가 테이크오버해서 자기가 무슨 대변인도 아니고 그걸 오바를 하는 거 직권남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총재님 말씀대로 4번을 이쪽 진영 저쪽 진영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무슨 자기가 아니 이건 저 기네스북에 나올 일이에요. 네. 기네스북.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전에 돌아가자면 홍준표 당시 대표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네. 그것도 현명치 않는 방법이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 김종인 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민의힘에 서려 있는 네. 박근혜의 이미지를 버려버리는 것이 네. 자기들이 표를 더 많이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건 밀어요. 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뭐 어디 가서도 그 얘기 합니다만 박근혜의 정치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 누구나 그렇겠죠. 탄핵을 당할 만큼 잘못한 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런 입장이고 제가 그 탄핵 반대 집회가 서울역에서 맨 처음 일어났습니다. 네. 2016년 처음에 일어났는데 제가 거길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했어요. 네. 옹호한 게 간단해요.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임기 말이 되면 나름대로 자기 이름을 가지고 뭘 하나씩 만들려고 한다. 네. 이명박 대통령은 미소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2조를 거뒀습니다. 2조. 지금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명박의 공입니다. 근데 박근혜는 미르하고 뭐 K스포츠인가 뭐 하는 것을 하는데 거기 앞에 이제 최순실이가 좀 끼어 있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돈을 거뒀던 그때 360억인가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비슷한 건 노무현 대통령도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8천억을 받아가지고 이건희한테 받아가지고 무슨 꿈나무 재단인가 만들어가 하지 않았냐? 그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지금 그거 저희들은 뭐 집 촛불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탄핵시켜놓고 지들도 하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도 뭐 해서 그럼요. 기업들 모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그쪽 사람들 내가 얘기를 들었더니 내 잘 아는 이제 민주당 그 원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이 8천억을 내놨는데 네. 사회봉사한다고 내놨는데 그 돈을 민주당에서 완전히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총리한테 그 핸들하도록 특별 명령을 내렸어요. 당시에 이해찬이에요. 근데 이해찬이하고 이쪽에 상대에서 일을 할 사람으로 삼성에서 이해찬의 형되는 어떤 이해진인가 하는 사람을 카운터파트로 사업단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이해찬이가 그 8.15인가 3.1절 골프 사건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후임이 이제 한명숙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명숙 사단이 그 그룹이 그 재단을 주도하게 됐어요. 주도하게 됐는데 뭐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만 그 좌파들한테 이익이 많이 가도록 장학금이 뭐니 하는 거예요. 많이 가. 박원순이도 그저 7천만 원인가 받아먹고 월간 조선의 기사에 의하면 부분적이지만 35억 몇천만 원인가를 좌파에게 줬더라고 1년 동안에 쭉 나온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것은 완전히 좌파의 못자리로 생각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의 딱 끝나고 나니까 삼성에서 접근해서 이제 우리랑 좀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한명숙 주도의 세력이 거기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해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지. 그야말로 속담으로 차치고 포치고 했는데 바꿔져서 이제 이명박식으로 딱 바꿔지니까 아니 우리도 거기에 좀 발언권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삼성 꿈나무 재단이 삼성 뭐 고른기의 재단인가 이름 살짝 바꿔. 삼성은 아직 있어요. 그래갖고 슬슬 하다 보니까 삼성 쪽으로 이제 기울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세력 쪽으로서는 완전히 좀 좋다 하면 빼앗겨버린 경우가 됐어요. 그런 그때 가지는 어떤 불만이나 앙심이 이재용에게도 가는 거 아닌가. 그건 내 상상입니다. 내 추측인데 하여간 그래서 그것은 지금 노무현 세력으로부터 손이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떨어진 그것을 가지고 왜 네가 얘기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당시에 그 발언을 하자마자 10시경에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SNS에다가 이거 법적 책임을 묻겠다. SNS 올리고 그 다음에 12시인가는 이해찬이가 동영상 확보하라고 막 이래갖고 나를 잡으려고 아주 결심을 해가지고 그 후에 내가 한 2년 반 동안 재판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지간한 재판을 그냥 받아버리려고 했는데 첫 재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내가 그건 차라리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가 80시간의 사회봉사가 껴 있어요. 내가 80시간 빗자루 가고 청소를 해야 한다는 그 불명예를 저한테 붙이려고 하는 거야. 나 이거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계속 가다 보니까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 4인 재판부에 세 사람이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빤하죠. 그래서 뭐 기각해서 또 그때부터 카운팅해서 2년 집행유예에서 이제 한 1개월인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복치고는 진짜 야비한 보복이죠. 그리고 내가 자유총연맹 할 때 온갖 사건을 다 잡아갖고 나를 잡았잖아요. 뭐 무슨 돈을 받았다, 뭘 했다, 누구 사람을 썼다. 밝혀진 거 하나도 없고. 지나가니까 다 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앞잡이 섰던 그 유명한 표창원입니다. 표창원이가 표창을 던지는데 너무 멀리 던져서 잘 안 맞았지. 그래서 표창원이 요새 뭐 진선미 의원 이런 사람들, 이재정 이런 사람들이 행원위원회 나를 불러가 실컷 질문하면 답변하려면 아니 답변 좀 참고요. 내 질문하고 답변하세요. 질문을 실컷 해놓고 시간 다 정해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지 공격만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망신시키고 이번에 까먹어서 제가 3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면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부드러운 방법으로 이번에 선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려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종말을 해야 되는데 빨리 스스로 안 물러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근데 모르게 그러면 이제 그건 스스로 이제 재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리고 안철수에게도 문제점은 저는 없지만. 이거 안철수 얘기 잠깐만요. 이건 안철수 하기 전에 네, 그래서 아니, 이 문제를 정리해야만 네. 지난 3년 동안에 광화문과 서울 전국을 휩쓸던 소위 태극기 부대, 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 네. 자, 이승만의 건국이념을 지지하는 사람, 약간의 흠결은 있지만 그래도 국가를 건설하는데 불태전의 공을 세웠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 표가 갑니다.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김종인이 물러나면 광화문 세력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합류하거나 하여튼 다 붙죠. 다 못들 말라. 붙는다. 압도적으로 이길 겁니다. 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는 뭐 안철수가 후보가 되든 나경원이가 되든 오세훈이가 되든 누가 되든 합당하는 사람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합니다. 아. 그거 안 보여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희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얘기할 얘기지만 지금 여기가요. 나는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직도 큰 퀘션 마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다 막 어물어물하지 않았어요? 어물어물하는 그 원죄가 누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서울 시내만큼은 부정선거를 하기 어려워요. 네. 전국 규모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전투표 이런 것도 가급적 적게 할 수 있죠. 네. 멀리 안 가고 여기서 찍으면 되고. 이게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을 많이 차단하고 그 선거 투개표인 참관인 많이 붙이고 네. 그리고 반드시 수개표로 마지막 결과를 확인하는 그 작전만 확고하게 우리가 하고 기계다 체크하고 하면 선거는 그냥 이긴다고 봅니다. 네. 예. 네. 자, 선거 그것이 이기는 핵심입니다. 조건은 김종인의 후퇴. 거기서부터 문제가 거기서 풀어져야 열쇠는 한다. 거기서부터 예, 예. 풀리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